자, 페이지 34페이지고요. 자, 제목은 급수의 합과 수열의 극한값. 일반항이래. 급수의 합과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 우리 수투에서 이런 거 있었어. 뭐 딴 얘기긴 한데 비슷한 구조라서. 야,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다 맞는 말이야?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맞는 말인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은 맞지만 반대 방향은 틀린 명제 하나를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명제가 뭔지 한번 쭉 따라봐.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an. 두 글자로 무슨 수? 급수. 자, 이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슨 합? 부분합.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s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은 수호 1에서 알 수 있었을 거야. an은 s의 n에서 뭐 뺀 거? s의 n-를 뺀 거. 단 n은 뭐 이상? 2 이상. 자, 이 식에 한번 리미트를 취해볼게. 자, 리미트 sn-s의 n-의 1. 자, 항상 아까 부분합도 무엇의 일종이라고, 수열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수열의 뺄셈이야. 각각이 수렴하는지를 봐야 리미트를 분배 법칙할 수 있는데 sn의 극한은 현재 s인 상태야. 야, n-1번째 한까지만 더하세요. 근데 n을 존나 크게 보내세요. 얘네들이 다르냐? 똑같겠지. 그러니까 얘도 둘 다 뭘로 수렴한다? s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결과가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런데 요게 수 1에서 배웠던 바에 의하면 뭐랑 똑같으니까? an이랑 똑같으니까. 물론 n은 2 이상이지만 어차피 무한대로 가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의 n. 이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결론이 뭐냐? 이거면 이거다예요. 말로 해볼까? 급수가 뭐하면? 수렴하면 일반항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오케이, 정리하면 쉽습니다.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맞나? 자, 그러면 마침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뭐 이런 듯한 명제예요. 그러니까 그 역이 성립하는지 보자. 그러면 그 거꾸로인 리미트 a의 n이 0으로 가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n. 이것이 과연 수렴을 하냐? 이게 맞는지 한번 볼게. 얘는 그냥 간단한 발예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것 중에 이런 예시 있었을 거거든. 자, 요게 일반항이라고 치자. 그럼 당연히 일반항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근데 이 친구의 급수를 한번 살펴보자. 자, 당연히 루트 나왔으니까 일단 뭐 해주고 유리화 해주면 멋빼기 뭐로 하면 분모가 편해지냐? 자, 그러면 이것도 암산이자 할 수 있다고. 한 칸씩 차이니까 앞뒤로 하나 남겠지.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뭐는 있고 1은 있고 근데 앞에 있는 거는 루트 n 플러스 1이다. 그럼 걔는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것이다? 무한대로 발생할 것이다. 바로 발례를 찾았습니다.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맞아 틀려? 틀린 말.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인데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를 꼭 신경을 더 주셔야 돼. 맞냐? 자, 그러면 얘들아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랑 참거짓이 어떻죠? 같지? 그럼 이게 참이니까 대우명제도 참일 거 아니야. 자, 대우명제가 뭔지 봅시다. 일반항이
그냥 식으로 쓸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의 n 얘는 수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명제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이다. 그 다음에 일반항이 0으로 가지 않으면 급수가 수렴할 수는 없다.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즉 급수가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을 하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싶다고 치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를 해봐야 되냐면 리미트 a의 n을 조사해야 되겠지. 얘들아, 만약에 리미트 a의 n이 0이 아니야. 그럼 즉시 얘는 뭐 한다? 얘는 즉시 발산한다고 결론 지으면 돼. 자, 그럼 만약에 리미트 a의 n이 0으로 간다고 치자. 그럼 바로 수렴이라고 결론 지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조사해야 돼? 얘는 실제로 급수를 직접 계산하여 조사를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신 문제긴 한데요. 예를 들어 내신에 이런 게 나온다고 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n 플러스의 1분의 n 플러스 이렇게 쉽게 가자. n 플러스 1분의 n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일단 뭐부터 확인해보고 일반항의 극한을 확인해보면 어디로 가요? 1로 가지. 느낌적으로 봐도 그래. 이 새끼가 나중에 1로 간다는 뜻은 덧셈이 계속 1, 1, 1, 1, 1이 무한히 간다는 거 아니야. 어떤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지겠어? 안 정해지겠어? 안 정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일반항이 0이 아니네. 그러니까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결론 지으면 되고, 만약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n 플러스의 1분의 n 플러스의 2 같은 거를 조사하래. 그러면 얘는 일반항은 어디로 가긴 해? 0으로 가긴 하지. 근데 그것만으로 수렴 발산 여부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좀 귀찮지만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여기 소고형처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정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오케이? 물론 수능에서는 이 얘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수능에 발산하는 수열 갖고 문제를 내겠어요? 안 내지. 답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다 수렴하는 걸로만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지금 발산 수렴 조사 알고리즘을 딱히 쓸 일이 없지만 내신에서는 간단한 1번쯤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다. 결국 수능에서는 이 명제와 대우 명제 중에 어느 쪽을 쓸 거냐면 당연히 얘를 쓸 겁니다. 왜냐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명확한 사실을 하나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수투에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는 3입니다. 라는 어떤 극한식을 주어줬을 때 f의 프라임의 얼마가 3이구나. 2가 3이구나 라고 미분계수로 읽기 전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야만 수렴할 테니까 f의 얼마가 0이다. 2다 라는 걸 구해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문제 속의 숨은 단서의 역할로서 저 명제를 사용하게 될 거야. 뭔 말이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은 3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말을 안 해줬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 an 혼자서는 어디로 가는구나. 0으로 가는구나 라는 게 숨어있다 용도로 항상 문제에 사용하셔야 돼요. 이해돼? 오케이. 이런 느낌이라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급수의 성질. 얘는요, 수 1에서 배웠었던 시그마의 성질과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텐데 두 급수가 각각 수렴을 하고 그 합을 각각 S랑 T라고 할 때 당연히 1번, 2번 덧셈 뺄셈은 따로따로 해도 괜찮아요. 3번 상수배 되어 있는 거 밖으로 빼도 괜찮아요.
주의하고 밑에 있는 애야 곱하기랑 나누기를 당연히 시그마 하겠냐 너네가? 안 하지. 그럼 병신짓은 안 하시면 된다. 수원에서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방금 배운 것들로 문제 몇 가지만 빠르게 풀겠습니다. 자, 1번. 이 급수가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세요. 이게 내신 스타일의 문제야. 일단 급수가 주어지면 일반항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 0으로 가는지를 봐야 돼. 아, 그래서 1번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근데 2번은 일반항이 어디로 가? 1 빼기 1, 0으로 가. 그럼 이것만으로 단정 지으면 안 돼. 직접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여기다가 부분합을 쓸 텐데 이미 앞 시간에 했던 거의 연장이니까 암산하자. 몇 칸 차이 나는 소고형? 한 칸 차이 나는 소고형. 앞에 몇 분의 1 살고 2분의 1 살고 뒤에 몇 분의 몇 산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산다. 그치? 뒤에 것도 신경 써주고 계산해야지 무턱대고 앞에 것만 보면 되지 하면 실수한다.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야 되겠지. 9번이었군요. 자, 그러면 10번 그냥 아래로 가겠습니다. 10번. 자, 시그마 블라블라가 3이래. 아, 그 순간 일반항은 어디로 가는구나? 0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리미트 an은 어디로 간다까지 한 방에 갈까? 얘는 2로 간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수열의 극한입니다. 4n-의 1분의 nan 플러스의 3n. 자,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다가 보여? n으로 나눠주면 되겠다가 보이고 그 다음부터 암산하자. 분모 몇 분의? 4분의. 분자는 n으로 나눴으니까 일단 an 혼자 남아있는데 뭐가 되고? 2 플러스 3이겠지. 자, 11번도 동일합니다. 아, 뭔가 급수가 5로 수렴했대. 그러면 일반항은 어디로 가겠구만? 0으로 가겠구만. 그 말은 리미트 n분의 an만 놓고 보면 이 색이 어디로 가겠구만? 2로 가겠구만. 그지?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식 n제곱 플러스 4분의 2n제곱 플러스 3nan인데 이거 분모 분자 뭘로 넣으면 되겠구만? n제곱으로 넣으면 되겠구만. 암산하자. 분모 몇 분의? 1분의 뭐 더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2. 따라서 정답은 8이겠군요. 자,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가 수렴한데 그러니까 리미트가 어디로 간다야? 일반항이 0으로 간다. 하고 봤더니 뒤에 걸 좀 먼저 따라봐야겠네. 지난 시간에서는 똑같아요. 자, n의 4제곱분의 1의 세제곱부터 쭉쭉쭉 n의 세제곱까지니까 먼저 분자를 먼저 해결해야 돼. 그러면 분자는 공식이 뭐였지? 2분의 n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최무순 차항만 비교할 거라. 최고차항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대충 외워도 괜찮다.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지? 대충 적분의 느낌으로 몇 분의 n의 몇 승으로 4분의 n의 4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구나 라고만 기억해도 괜찮지. 아무튼 이 뒤에 있는 새끼는 뭘로 수렴한다는 거야 결국? 4분의 1로 수렴한다. 얘들아 필기할 때 등호랑 화살표 구분해줘. 등호는 진짜 같으니까 등호인 거고 리미트 기호가 쓰기 싫은데 수렴한다 나타낼 때는 화살표로 꼭 쓰고 있어 나는. 너네도 지켜야 돼. 는 쓰면 안 돼. 그럼 답도 마무리하자. 아, an 빼기 4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an도 어디로 가면 되겠다? an도 4분의 1로 가주면 되겠다. 그래야만 일반항이 0이 되겠다. 맞나? 오케이. 자, 이 개념만 계속 쓸 거예요. 한동안. 13번 봅시다. 시그마가 수렴한데, 급수가 수렴한데, 그러면 일반항 어디로 가? 0으로 간다. 하고 봤더니 뒤에 있는 건 이번엔 등비분의 등비네. 개수만 비교하면 뒤에 있는 식은 뭘로 수렴해? 2로 수렴하지. 그 말은 an이 어디로 간다?
AN 화살표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해놓고요. 2의 n승 더하기의 3 그거 분의 2의 n승 곱하기 a의 n 플러스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얘도 암산할 건데 머릿속으로 분모 분자를 뭐의 n승으로 나눠준다? 2의 n승으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1분의 an이 또 어디로 가니까 2로 가고 플러스 뒤에는 지수법칙 빼내면 10이니까 12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블라블라블라가 8일 때 이것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러면 일단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NAN이 0으로 간다는 뜻이네. 자, 그리고 구하고 싶은 게 뭔지 보자. 3n 플러스 루트의 4n제곱 플러스 9의 n 분의 n제곱 플러스의 1의 a의 n 플러스 3n. 자,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주는 느낌이면 돼? 자, 분모 n에 관한 몇 차인 셈이야? 1차. 그럼 분자도 똑같이 1차겠지? 그러면 엄밀히 풀려면 뭘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그 나누는 과정 귀찮으니까 여기만 따로 볼게. 나머지 이 새끼가 3 될 거고 얘는 2 될 거고 얘도 3 될 거니까 여기만 좀 볼게요. 얘만 따로 화살표를 빼자. n으로 나눈데 그러면 n분의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런데요. an은 누구랑 짝을 지어야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 n.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줘. n 곱하기 an 하고 만들어주면 똑같이 없애려고 n이 있어야 돼. 근데 원래 n제곱 플러스 1이 따로 있었어. 그리고 내가 분모 분자 뭐로 나누기로 했어? n으로 나누기로 했어. 맞죠? 그치, 분모 분자 n으로 나눈다는 게 저런 뜻이지. NAN 만들어 줄 건데 막아줘야 되고 원래 n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맞나? 그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구만. 얘는 요렇게는 1로 수렴을 하겠지만 얘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를 찾았기 때문에 0으로 가겠군. 그러면 암산하면 되겠다. 3 플러스 2분의 얼마? 3으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 다음 15번. 수열 AN에 대하여 이 녀석이 수렴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이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의 n승 분의 an 플러스 3의 n승 빼기 7의 n 플러스 1승. 이게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럼 당연히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약분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7분의 3의 n승은 뒤질 거고 뒤에 있는 얘는 뭘로 수렴할 테니까? 지수법칙 빼내면 마이너스 7로 수렴할 테니까 결국은 리미트 7의 n승분의 누가? an이 어디로 수렴한다? 7로 수렴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구하고 싶은 것 또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는 셈 생각하면 돼? 7의 n승으로 나누는 셈하고 생각하면 되겠지. 충분히 암산 가능하니까 안 쓰려고. 분모 뭐 되고? 1 되고 분자 7분의 3 쪽은 죽을 거고 7의 n승분의 an만 어디로 간다고 했으니까? 7로 간다고 했으니까 수렴값은 7이겠구나. 자, 그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조건은 일단 리미트의 an은 무한대라고 주어졌고 나조건 시그마가 수렴했네. 그럼 누가 어디로 간다야? 일반항이 0으로 간다. 그 말은 리미트 an-의 2bn이 0으로 간다는 뜻이네.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무한대를 활용해서 나 수렴하는 수열 만들고 싶어. an을 어디다 박아주면 돼? 분모에 박아주면 돼. 즉 an 분의
an-의 2bn은 어디로 간다? 무한대분의 0이니까 0으로 가겠다. 그 말은 약분을 다 해주고 났더니 an분의 bn은 어디로 수렴하겠구만. 약분하고 넘기고 암산 되지 않나? 2분의 1로 수렴을 하겠지. 요렇게가 1로 약분되고 2배의 an분의 bn이니까. 자, 그러고 나면 내가 구하고 싶은 식 또한 뭘로 나눠주면 되겠다? an, 바로바로 암산합시다. 분모, 뭐 빼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2분의 1 빼기 an분의 1 쪽은 0이 되겠지. 왜냐면 a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거 분해. 분자는 뭐 플러스 3 플러스 4배의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an분의 2도 0으로 수렴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의 5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두 번째 급수 형태를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급수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무슨 형? 하나는 소거형,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등비급수입니다. 자, 등비급수라는 거 어렵지 않아. 급수긴 급수인데 무슨 수열의 급수겠어? 등비수열의 급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첫 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무한히 더한 것이 바로 등비급수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의 1승. 맞냐? 근데 똑같아. 급수 계산하려면 무엇의 극한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부분합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되고요. 이 자리에 부분합이 들어올 건데 부분합이란 게 뭐야? 결국 등비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아니야?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겠지. 자, 1-r분의 뭐였지? a 괄호 1 빼기 r의 n승. 그러니까 결국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의 극한을 신경 써야 되고 공비가 지금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나눠보자.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고 칩시다. 그럼 얘 어디로 가? 0. 죽여버려. 그럼 뭐만 남니? 1-r분의 a라는 걸로 수렴하겠지. 그 다음 절대값 r이 1이라고 쳐보자. 절대값 1이면 말고 만약에 공비 r이 1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잠깐만 공비가 1 되면 이 식 자체가 성립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럼 그냥 원래 개념으로 생각해봐. 계속 뭐란 뜻이야? AAAAA란 뜻이겠지. 그럼 뭐 첫 항이 제로면 그렇게 재미없는 거 안 내겠지만 00000 더하면 다 0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33333이든 마일만 쌓여도 수렴을 해야 안 해? 안 하겠지.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겠지. 발산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r이 -1이면 이 새끼가 풀마일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수렴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r이 -1이어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r이 1보다 크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자리가 무한대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또 수렴을 해야 안 해? 안 하겠지. 즉 결국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중 뭐밖에 안 돼? 첫 번째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요.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굉장히 편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 얘가 수렴하려면 절대값의 r이 1보다 뭐 해야 돼?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때 공식은 1-r분의 a 라고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그냥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리미트만 때린 거예요.
됐냐? 오케이. 자, 물론 이런 치트키는 있긴 해. 약간 사기성이긴 한데 첫 항이 얼마면? 첫 항이 0이면 00000이니까 치트키긴 한. 됐어요? 자, 그러면 비교해야 돼. 등비 수열하고 등비 급수. 자, R의 n승이라는 수열이라고 치자. 첫 항도 R이고 공비도 R이야. 이거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이거는 둘 중에 어느 쪽인 거야? 그냥 등비 수열의 극한이겠지. 자, 얘가 수렴하려면 R이 아까 복습했지만 뭐에서 어때야 되지?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지.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왜냐면 이건 항 하나만 보는 거니까 공비가 1이어도 3, 3, 3, 3, 3 가만히 3으로 멈춰있네가 된단 말이야. 근데 다 더한다가 되면 공비가 1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공비가 1이면 3, 3, 3, 3, 3이니까 안 되잖냐. 더하면.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차이가 나는 거. 대슈.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한 예시 하나만 풀어볼게요.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 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승.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나는 등비 수열로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찢을게. 무엇의 n승에서 무엇의 n승 뺀 거야? 3분의 1의 n승에서 뭐의 n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을 뺀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공식 외우는 거 쉽다고? 1-r분의 첫 항,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만 하면 돼. 식 쓰자. 앞에 건 1 마이너스 뭐분의? 3분의 1분의 첫 항이 뭐예요? 3분의 1. 대입해보면 돼. 빼기 1 빼기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첫 항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찢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 괄호 x-2의 n승.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 을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로 공비가 뭐에서 뭐 사이면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돼. 이때 1이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공비가 뭐야? 공비는 x-의 2. 따라서 x-의 2라는 친구가 마이너스의 1에서부터 1 사이면 되니까 1초과 x가 3 미만이면 돼. 자, 그 다음 치트키. 공비가 뭐든 간에 첫 항이 얼마면? 0이면 되는 약간 치트키가 있어. 첫 항 뭐예요? 1 대입해보면 x, x-, 이게 얼마면 돼? 0. 따라서 x는 0 또는 2면 돼.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합쳐주면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 따라서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는 x가 0 또는 어차피 2는 요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쓰지 말고 뭐에서 뭐 사이? 1에서 3 사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AN과 SN의 관계에 주의하자. 아까 살짝 언급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만약에 SN이 주어지고 거기서부터 AN을 구해야 된다면 우리 수 1에서 했던 것처럼 투툴에게 나눠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 A의 1은 따로 어떻게 구하고 S의 1로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 A의 N은 SN에서 SN 빼기 1 뺀 걸로 구할 건디 얘는 N이 뭐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수열의 극한 하나의 항을 볼 때는 첫 항이 조금 튀든 말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어차피 이거에서 구한 AN만 구하면 돼. 근데 덧셈이 되면 첫 항부터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첫 항이 튈지 안 튈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지. 자,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릴게. 자, 시그마. 지금 1에서부터 K는 1에서부터 N까지 5의 K승 곱하기 AK. 지금 요게 3의 N승이래. 그런 뒤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을 한번 구해보래. 자, 아무튼 뭔가 합이 나왔으니까 일반항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첫 항부터 구하자. 첫 항은 K에다가 1 대입하면 뭐가 첫 항이야? 5 곱하기 A의 1. 그게 얼마네? 3이네. 즉 A의 1은 5분의 3입니다. 그 다음 일반항 Sn-Sn 빼기를 하면 일반항 뭐가 나오겠어? 5의 n승 곱하기 a의 n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당연히 이건 뭐 등차 수열처럼 뭔가 야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의 n승에서 뭐 빼면 돼? 3의 n승 빼기 3의 n-1승. 이거 지수법칙하면 뭐 곱하기 뭐 3의 몇 승? 2 곱하기 3의 n-1승으로 해석이 낫겠지. 맞나요? 자, 그렇다는 건 따라서 a의 n은 5의 n승 넘어갈 건데 지수 좀 맞춰줄게. 5분의 2 하고 하나 주고 묶어서 뭐의 몇 승? 5분의 3의 n-1승 이렇게 쓸게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 짓거리로 구한 건 n이 뭐 이상일 때야? 2 이상일 때지. 자, 여기다가 미친 척 1 넣어봐. 얼마 나와? 5분의 2가 나오지. 실제 첫 항이랑 같은가? 틀리지.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 그냥 이것만 갖고 등비급수 공식 쓰면 되겠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항은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항부터 무한까지? 두 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만 저식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의 n-1승을 계산해 주셔야 된다. 자, 첫 항은 당연히 내가 5분의 3이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이제 여기만 계산하자. 어차피 안에 있는 개수는 밖으로 빼도 되니까 5분의 2 먼저 밖으로 탈출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급수만 해볼게. 자, 공식이 뭐냐? 1-r분의 첫 항이야. 내가 첫 항이라고 한글로 하는 이유가 있어. 공빈이 일단 얼마니? 그러니까 1 빼기 5분의 3하고 들어가면 돼. 그런데 첫 항이라는 게 요 시그마에서 1 대입한 건가요? 아니지. 요 시그마에서는 첫 항이 누구 대입한 거야? 2 대입한 거여야 되겠지. 그러니 첫 항이 뭔 거예요? 25분의 6이 되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첫 항 하는 이유가 A1이 아닐 수도 있다고. 내가 3번째 항부터 더하면 그 A3가 첫 항이 되는 거고 7번째 항부터 더하면 A7이 첫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첫 항이라고 기억을 했었어야 되고 뭐 계산은 제가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자, 사실 등비급수 내용은 허무해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냥 1 빼기 r분의 a 공식만 때리면 끝나. 자, 그래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봅시다. 자, 17번부터 볼게요. 지금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승이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등비급수가 수렴하네. 그럼 공비의 절대값이 뭐 미만이다? 1 미만이다. 즉 R은 뭐 초가 뭐 미만이다? 마일초가 1 미만이다 라는 게 주어진 거고 기니들이 다음 중 수렴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 기억을 보자. 얘는 등비수열의 공비가 몇 분의 1인 거야? 공비가 R분의 1이지. 그럼 질문할게.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R분의 1 또한 마일에서 1 사이인가요? 아니지. 엄밀히 쓰면 이렇게 될 거야. R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뭐 하거나 작거나 양수라면 1보다 뭐 해질 거야? 크게 되겠지. 그러니까 수렴해야 될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지은아, 니은은 공비가 뭐인 겁니까? R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인 걸 제곱하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안 들려요. 똑바로 말해보세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일에서 1 사이란 범위에 들어있는 건가? 들어있네. 수렴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가겠습니다. 얘는 차나 공비가 뭐인겨? 음, 2분의 r 플러스 1. 자, 그러면 용희 얘는 범위가 일단 뭐 초과야? 뭐 더하고 반띵하면 되겠지. 이거 보시고 1 더하고 반띵 해봐요. 0 아니겠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0이지 새끼야. 용제 뭐 미만인가요? 1 미만. 그럼 이거는 수렴하는 범위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참. 자, 그 다음 동건 리을은 공비가 누구인 거야? 그렇지. 1-3분의 r. 자, 재훈아 그럼 얘는 뭐 초과니? 3분의 2.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에 오겠지. 그러니까 1만 대입했으면 빨리 나올 거야. 그럼 뭐 미만이야? 3분의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범위에 쏙 들어가 있나? 아니지. 3분의 4 쪽이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이번에는 공비랑 첫 항이 좀 따로따로 있네요. 일단 공비부터 따져볼까? 공비. 공비 누구분의 뭡니까 이거? 3분의 x 플러스 4. 이게 뭐 초가 뭐 미만이면 돼?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 암산해가지고 x의 범위를 씁시다. 채연아, 뭐 초가 뭐 미만일까? 합쇼. 마이너스 1. 그 다음 좀 사기가 있다 그래서 무슨 항 확인해야 돼? 첫 항, 치트키가 있다 그랬다. 찬아, 첫 항 뭔데? 기다리고 있어요. 말하세요. 가 첫 항이니까. 첫 항이 뭐가 되면 치트키라? 0 되면 그것만 바로 쓸게. x가 뭐 또는 뭐면 되겠다? 1 또는 마이너스 4. 근데 1은, 마이너스 4는 어차피 저 범위에 있으니까 이렇게만 씁시다. 지금 x가 자, 그랬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과연 쏙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인데요. 자, 기억 봅시다. 공비 뭐야? x잖아. 공비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확실히 있나요? 있다고? 마 7초가 마일 미만 심지어 1인데 말이 되냐고. 니은은 틀렸죠. 기억은 틀렸지. 니은의 범위 뭐야? 아, 공비 뭐야? 오케이. 8분의 1 빼기 x. 자, 얘 범위 봅시다. 먼저 마 7과 마 1 대입하면 뭐 초가니? 내가 초가를 물어봤지 니만 물어봤냐 이 새끼들아. 마이너스 x라고 붙었으니까 제일 컸던 거 집어넣으면 반대가 되겠지 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했잖아. 몇 분의 1? 4분의 1 초가 뭐 미만? 1 미만. 또는 8분의 1 빼기 x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얘가 0이 될 수도 있겠지. x가 1일 때를 생각하면. 자, 그러면 얘 또는 얘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속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수렴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디귿은 공비가 뭐인 거야? x분의 1이겠지. 그러면 x분의 1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자, 먼저 뭐 초가 뭐 미만? 아니 너네 진짜 뭐 이거 간단한 부등식 창구도 못하면 뭐 초딩이야 중딩이야. 마이너스 1초가 마이너스 7분의 1 미만. 또는 x분의 1 뭐일 수도 있어? 뭐래.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겨?
문제에서 이게 수렴한다고 줬으니 x의 범위가 얘 또는 이거다라고 주어진 거고 각 기억, 니은, 디귿에 있는 공비의 범위가 과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분의 1이 요거에 따르면 이거 초과 이거 미만이거나 x가 1이니까 뭐일 수도 있다고? 뭔 0이야 병신 새끼들아. 1분의 1이 뭔 0이야.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봐봐. 위에 거만 보면 얘는 마일에서 1 사이에 있는 거 맞아 틀려. 맞긴 해. 근데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공비가 1이면 이거 수렴해 안 해? 시발 새끼야 더한다며. 방금 내가 지금 몇 번째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을 말해. 정신 좀 차리세요. 공비가 1이면 수렴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내가 고3 수업하는지 중3 수업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자, 리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두 개가 따로따로야. 앞에 거는 공비가 얼마임?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로 2x분의 1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먼저 2x분의 1이 뭐 초가 뭐 미만일 수 있을까부터 한번 해보자. 예. 마이너스 2분의 1 초가 마이너스 14분의 1. 얘들아 센스라는 게 있으면 바로 위에 시발 디귿이 있는데 그거 정확히 반띵한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만 빨리빨리 말해도 되겠구만. 또는 2x분의 1이 뭐가 될 수 있다? 2분의 1이 될 수 있겠지. 자, 이게 앞쪽에 있는 친구에 대한 범위를 확인해 본 거고. 자, 뒤에 거는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x분의 1. 자, 그럼 재훈아 마이너스 2x분의 1의 범위는 뭐 초가 뭐 미만일 수 있지? 똑바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물어보면요. 14분의 1 초과 2분의 1 미만이라고 똑바로 말하세요. 14분의 1, 2분의 1 띡띡 싸지르지 마시고요. 자, 또는 마이너스 2x분의 1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의 2분의 1이 될 수도 있겠다. 자, 둘 다를 확인해보자. 둘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는 이쁜 범위에 속 들어가 있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리을은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필기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A2 더하기 A4는 25이고 A5가 40일 때 이걸 한번 구해보세요. 그냥 수원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등비 수열 찾을 거예요. 자, A2 더하기 A4 빠르게 가자. 얘는 AR 플러스 AR 세제곱. 이것이 지금 25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A5는 AR 4제곱이겠지. 그게 40이다. 맞냐? 이것들 연립 잘 해가지고 빨리빨리 R이란 걸 구해보자. 요 두 식을 어떻게 연립하는 게 R이나 A 빨리 구하기 제일 편할까? 연립해야 뭐 구할 거 아니요. 나눗셈 하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자, 그대로 나눗셈을 올려버리면 AR 4제곱분의 AR 바로 R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AR 4제곱분의 AR 세제곱이면 R분의 1 그게 40분의 25니까 8분의 5일 거야. 대충 찍신 강의문 R 나오는데 R이 2면 되지. 8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8분의 5다. 자, 그러면 따라서 A는 하고 암산하자. A 여기다 대입하면 몇 분의 40? 16분의 40. 약분하면 되겠지. 16분의 40이니까 8 정도로 약분해보자. 몇 분의 몇? 2분의 5. 일단 이거 구했고 그럼 빨리 마무리하러 가자.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4의 n승분해네. 그럼 일단 일반항 써볼까? A의 n은 뭐 곱하기 뭐에 몇 승? 이렇게 써야 돼. 2분의 5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급수는 4의 n승분의 2분의 5 곱하기 2의 n-의 1승 이걸 하고 싶은 거네.
맞냐? 자, 그리고 등비급수 공식은 쉽다고. 뭐 빼기 뭐분의 뭐라고요? 1 빼기 r분의 a. 그러니까 얘를 이쁘게 바꿀 필요도 없어. 이거 공비 얼마인진 바로 보이지 않아?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뭐 n승이 있는 친구들끼리만 잘 조합하면. 그러니까 1 빼기 뭐분의? 2분의 1분의. 첫 항도 뭐 정리할 필요 없어. n에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돼. 몇 분의 얼마 되겠니? 8분의 5가 되겠지. 따라서 약분 해주시면 정답은 4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오케이. 쉽다고. 등비급수의 마지막 계산 부분은 너무나도 쉬워요. 자, 20번. 수열 AN이 A1은 8분의 1이고 이거를 만족할 때 이 녀석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A의 1, A의 3과 같은 홀수 친구들이거든. 근데 지금 일반항이 딱히 주어지지 않았고 A의 n이랑 A의 n 플러스의 1이 2의 n승이다 이렇게 주어졌다. 이것도 사실 수1에서 내가 수업을 하는 내용인데 혹시 아시려나? 모르면 지금 설명해 드릴게. 얘들아, 이웃한 두 항의 곱이지. 그게 결과적으로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자, 혹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말로 먼저 정리해 볼게. 이웃한 두 항 간의 곱이 등비 수열이면 두 칸 건너 등비 수열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 그리고 다시 한번 곱씹어봐. 자, 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쭉 써볼게. A1 곱하기 A2는 2의 몇 승? 2의 1승. A 뭐 조금 몇 개만 쓸게. A2, A3는 2의 몇 승? 2승. A3, A4는 2의 3승. 하나만 더 쓰자. 2의 A4, A5가 2의 4승 뭐 이런 상태야. 하나씩 찾아볼게. 지금 첫 번째 항은 이거로 쓸게. 거두적으로 2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러면 A2는 몇 승이요? 2의 4승이지. 그러면 2, 3가 2의 2승 되려면 A의 3는 뭐요? 2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 다음 이번엔 또 이렇게 보면 A의 3, 4가 2의 3승 되려면 A의 4는 2의 5승이지. 그 다음 뽀5가 2의 4승이래. 그러면 뽀5가 2의 4승 되려면 A의 5는 마이너스 1승이지. 자, 핑크만 보세요.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1승. 공비 얼마인 상태야? 2인 상태지. 자, 노란색 봅시다. 하나만 더 쓰고 확인해볼까? A5, A6가 얼만데 2에? 5승인데 A5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면 A6는 2의 몇 승이야? 노란색만 보세요. 공비 얼마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내가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볼게. 이웃한 두 항 간의 곱이 등비 수열이면 두 칸 건너 등비 수열이다. 느껴져요? 1, 3, 5, 7, 9, 2, 4, 6, 8, 10끼리 각각 등비 수열입니다. 플러스 그 공비가 둘 다 2로 똑같지? 그게 얘의 공비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사실 언제 배우는 거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있지. 여러 이웃한 항들 간의 관계식 배우는 그 단원에서 수원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정리하시면 되지 뭐. 오케이? 물론 못 외우면 어떻게 해요? 못 외우면 이렇게 직접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찾아져요. 근데 외워두면 좀 편하니까 알아두시라는 거.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제 찾으러 갈게. A의 1분의 1, 그 다음에 A의 3분의 1, 그 다음에 A의 5분의 1 뭐 이런 식이에요. 맞냐? 그러면 얘들아 결국 등비급수는 뭐랑 뭐 하면 되지? 첫 항이랑 공비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다른 말로 첫 항이랑 몇째 항만 알아도 돼. 두 번째 항만 알아도 공비는 당연히 간접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멋있는 식을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바로 갈게. 1 빼기. 자, 이렇게 가려면 얼마나 곱해졌을까 하고 보자. 이 새끼들 20 곱해졌지만 뒤집혀 있네. 몇 분의 1이겠어? 2분의 1이겠네. 첫 번째 항은 그냥 눈깔만 뜨면 써 있어요. A1 뒤집으래. 얼마네? 8이네. 그래서 얼마겠구나?
16이겠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자, 급수 이 녀석의 합을 구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그마 3분의 1의 n승 곱하기 사인 n 분의 1파이. 아, 이것도 분명 사인의 각변환 때문에 막히는 색이 있겠구만. 자, 일단 보자마자 이게 첫 항이 얼마고 공비가 얼마인지 딱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찾으러 가면 돼요. 몇 개만 나열을 해보면 뭐 규칙 같은 게 보이겠지. 자, n에다가 1 먼저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사인 몇 분의 몇 파이? 2분의 3파이. 지은아, 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야? 아무리 1학기 했던 거라 해도 이것도 말 못하는 거 아니지. 찬아, 할 수 있을까?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볼게. 그러면 3분의 1의 2승에다가 사인 몇 파이? 2분의 5파이. 주기만큼 땡기면 편할 듯. 얼마야? 1. 그러면 일단 3분의 1의 제곱이야. 자, 그 다음 n에다가 3을 넣어볼게. 3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2분의 7파이. 뭐 주기만큼 땡기면 2분의 3파이랑 똑같네.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세제곱이다. 언제까지 써야 돼요? 네가 확신이 생길 때까지 쓰면 돼. 한 3개 써보니까 이거 공비 얼마네?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 그리고 당연히 눈 깔 뜨시면 첫 항이 뭐겠네?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자, 공식 1 빼기 뭐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얼마?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 계산해 주시면 4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동건아 살아있나? 자, 넘겨서 22번 빨리 갑니다. 자, A1은 2고요. A의 n 플러스 1은 이거를 5로 나눈 나머지. 일단 AN이 뭔지 좀 구해야겠구만. 자, 하나씩 구할게. A1은 2고요. A2, 재훈아 시키는 대로 해봐. A1의 제곱 더하기 A1을 5로 나눠보세요. 1이요. 그럼 이번에는 용희 A3 구해보세요. 저 새끼 자연수 나눴어요. 못하는데 어떡하죠? 나머지인데 무슨 5분의 2고 지랄이세요. 2. 용재 A4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고. 씨발 이거 미적분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미분만 가면 다 작살날 것 같은데. 1이겠지. 자, A5는 뭐 같아? A6는 같다고 이제 느껴지면 그때 멈추면 돼. 뭐 2, 1, 2, 1이겠지. 자, 그러고 났더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결국 뭐냐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의 an인데 잘 봐봐. 조금 몇 개 적어볼게. 3의 1승분의 a1은 2. 그 다음은 3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은 3의 세제곱분의 2. 그 다음에 3의 4제곱분의 1 요렇게 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다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나? 없지. 근데 첫 번째 다음에 누구로 보면? 아, 이렇게 보면 등비수열이겠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음에 누구 보면? 넷째, 여섯째 이렇게 보면 등비수열이겠다.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초록색 파트는 공비 얼마냐? 9분의 1이지. 노란색 파트는 공비 얼마냐? 아, 얘도 9분의 1이네. 그러면 이런 직거리도 가능해. 만약에 네가 이렇게를 첫 항이라고 봐버려. 그리고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봐버려. 두 개를 묶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스에서 박스로 가면 공비 얼마인 거야? 9분의 1 이렇게 한 방에 퉁칠 수도 있겠지. 따로따로 해도 식은 똑같아. 봐봐. 생각해봐. 초록색으로 하면 1 빼기 9분의 1분의 이 새끼 플러스 1 빼기 9분의 1분의 이 새끼. 그거 하나의 식으로 묶은 것 뿐이겠지. 됐어요? 계산하러 갑시다. 자, 따라서 동건아 1 빼기 뭐분의 9분의 1분의 첫 항전은 암산 좀 해볼까? 9로 통일할래? 9분의 얼마냐? 7. 따라서 몇 분의 몇 얘들아? 8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 녀석은 3이고 이게 이거일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2n-1 빼기 A의 2n.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 얘는 처음에 몇 빼기 몇이야? 첫 번째 항. A1 빼기 A2고 두 번째 항은 A3 빼기 A4 이런 식으로 쭉 가겠네. 자, 한 번만 써보면 알아. 요렇게 갈 때 공비 얼마여야 되겠다? R의 제곱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연히 첫째 항은 누구 빼기 누구? A1 빼기 A2다. 이렇게 보자마자 잘 안 나오면 이렇게 한 줄만 써보면 돼. 그러고 공식 적용하면 돼요. 자, 갑니다. 1 빼기 뭐분의? 1 빼기 R의 제곱분의. 오케이. 그러니까 공식 외울 때도 1 빼기 R분의 A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외우지 마시고요. 1 빼기 공비분의 첫항 이렇게 한글로 외우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R인 게 아니거든. 지금처럼 두 칸 건너가면 R의 제곱이어야 되거든. 첫항도 A1 빼기 A2니까 A 괄호 1 빼기 뭐로? R이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얘 약분하면 뭐 분의 A로 약분할 수 있나? 1 플러스 R분의 A로 약분할 수 있겠고 그게 얼마라면 문제에서 3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이 6이래. 얘는 충분히 머리로 가능할 듯. 공비 얼마야? R의 제곱이겠지. 첫 항은 뭐의 제곱이겠어? A1의 제곱이겠지. 따라서 1 빼기 R의 제곱분의 누구? A의 제곱 쓰면 되겠고 그게 문제에서는 6이래요. 자,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즉 1 빼기 R분의 A를 구하래. 자, 단서 두 개를 열심히 째려보자. 1 플러스 R분의 A가 3이고요. 1 빼기 R의 제곱분의 A제곱이 6이래. 센스가 있으면 바로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열심히 째려보고 네가 구하고 싶은 얘를 열심히 째려봐봐. 왜? 1 플러스 R분의 A랑 1 빼기 R분의 A를 곱하면 똑같이 딱 이 식이 나오니까. 오케이? 무식하게 막 A는 3 괄호 1 플러스 R 해서 대입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낫겠죠.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두 수열 AN, BN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기억. 오랜만에 급수랑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참거진 나왔는데 기억부터 보자. 기억은 지난 시간에 배운 사실로도 알 수가 있는데 맞아 틀려? 어디다가 뭐 붙이면 맞아? 알파가 베타 이상이다 이거면 참이겠죠. 자, 그 다음 니은 AN이 BN보다 크다 이고 시그마 값이 알파고 시그마 값이 베타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기억이랑 니은의 미세한 차이를 느껴야 돼요. 기억은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한 항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였어. 그러니까 같은 데로 갈 수도 있지. 그래서 등호가 붙었어야 되거든. 근데 니은은 다 무슨 셈 하는 거야? 덧셈 하는 거지. 근데
A1이 B1보다 뭐 하대? 크대. A2가 B2보다 크대. A100이 B100보다 크대. 항상 크다는데 이거 더해서 같아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니은은 참이에요. 기억과 니은의 차이를 잘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 AN을 다 더하면 알파고 BN을 조나 더하면 베타래. 근데 알파가 더 크대. 그럼 리미트 AN이 리미트 BN보다 크겠구나. 용지야, 이거 맞아 틀려? 틀리다면 이유는? 등호 땡. 오늘 배운 중요한 명제 하나 있었는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같은 거 뭐 하나 있었지? 자꾸 말로 쫑얼쫑얼 해야 되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좀 복습해서 외워오셔야 돼. 개념 말 제대로 못하면서 3월 맞이하면 기출문제 저 안 들어갈 겁니다. 기본 개념이나 계속 깜지시킬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급수가 수렴했으면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은 그냥 어디로 가는 거임?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일반항은 무조건 둘 다 0으로 갔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25번 보겠습니다. 뭐 결국 이런 참 거짓 선택하는 문제는 내신에서나 나오겠지만 내신에서 너네가 제일 잘 틀리는 게 이런 참 거짓이잖아요. 수투 때도 그렇고. 자, 문제 맨 초반에 가장 중요한 말 적혀 있어. 비슷한 워딩들 다 앞에서도 했거든. 근데 여기 또 나왔어. 뭐가 다르냐? 그냥 수열이 아니라 뭐래? 등비 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것 때문에 참 거짓이 좀 원래 했던 거랑 달라질 겁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리미트 AN, BN이 0일 때 리미트 AN은 0 그리고 리미트 BN은 0이냐. 자, 근데 이건 등비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AN하고 BN 둘이 곱한 것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겠지. 그리고 등비 수열이 0으로 수렴했다는 건 공비가 뭐에서 뭐 사이여야 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즉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A의 공비 R1, B의 공비 R2라고 했을 때 R1, R2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AN도 0, BN도 0이냐. 즉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리고 R2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거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건 쉽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곱한 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해서 둘 다 마이너스 1 사이인가요? 아닐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예를 들어 R1은 2인데 R2는 몇 분의 1 정도면? 3분의 1 이런 정도면 괜찮잖아. 그러면 아니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갈게요. AN분의 BN이 알파고 AN이 무한대면 BN도 무한대입니까? 단 AN은 0이 아니고 알파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생각해보자. 이건 등비수열이거든. AN분의 BN이 0보다 큰 숫자로 수렴했대. 오케이? AN분의 BN이 0보다는 큰 걸로 수렴을 했대. 생각해보자. 얘들아, 분모 분자 둘 다 등비수열이면 그 등비수열에 뭐를 비교해야 돼? 공비를 비교했어야 되지. 그리고 그거의 개수를 볼 건데 만약에 분모 쪽의 공비가 더 크면 뭘로 가더라? 0으로 가고 반대로 분자 쪽의 공비가 더 크면 무한대가 될 거고 그러면 0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0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0이 아닌 수열로 수렴하려면 둘의 공비가 딱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개수로 수렴을 하는 거겠지. 맞냐? 자, 그러니 일단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둘의 공비가 뭐하다? 둘의 공비가 같네. 그 다음에 추가로 뭐도 주어졌냐면 리미트 AN은 이 새끼 무한대로 간대. 그 말은 A의 공비 R1은 야, 딱 무한대로 간다라고 말을 했으면 풀마 왔다리 갔다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뭐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 맞지? 얘들아, 뿔마 진동하는 건 는 풀마 무한대 이렇게 안 쓴다. 못 써요. 확실히 이렇게 갈 때만 마이너스 무한대, 확실히 이렇게 갈 때만 플러스 무한대라고 쓸 수 있지, 이지랄 떠는 걸 풀마 마이너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라고 쓰지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무한대로 간다는 조건이 공비가 1보다 크다는 조건임을 알 수가 있겠고. 야, 그러면 참이야 거짓이야 결론? 참이지. BN도 이 새끼랑 공비가 똑같다는데.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이번에는 급수야. 시그마 AN이 수렴을 했대. 그러면 당연히 공비 R1은 뭐에서 뭐 사이여야 되지?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 만약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구분 잘해야 돼. 1 포함되고 안 되고. 그 다음 시그마 AN, BN도 수렴한대. 그러면 R1, R2도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때 내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R2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맞냐? 그치, 뭐 대충 이 새끼가 뭐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고 R2가 2 정도면 곱한 거나 R1이나 마이너스 1 사이 사이지만 R2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 이것은 틀렸다. 자, 그 다음 리을 가겠습니다.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 시그마 이거면 이거냐. 자, 맞아 틀려? 왜? 그렇지. 이건 당연히 등비급수에서 성립하는 이야기야. 당연히 그렇지 않냐? 봐봐 얘들아.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이 공비가 뭐에서 뭐 사이였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겠지? 그럼 당연히 그런 친구를 일반항 보내면, 일반항의 극한을 보내면 0이 되겠지. 리을은 24번이랑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음 두 급수가 모두 수렴하면 AN 더하기 BN도 모두 수렴을 합니까? 맞아 틀려. 자, 미음은 이렇게 해야 돼. 아까 내가 칠판에 안 쓰고 그냥 간단한 거니까 말로 하고 넘어갈게 했던 것 중에 시그마의 성질이 있었음. 두 시그마가 수렴을 하면 각각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지. 그럼 지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플러스 BN도 수렴을 하고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AN 마이너스의 BN도 수렴을 하니까 얘네들 덧셈 해주고 뺄셈 해주면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누구도 AN도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그마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누구도 BN도 둘 다 수렴한다라는 걸 덧셈 뺄셈으로 구할 수가 있지. 자, 그러고 질문. 수열 AN, BN이 수렴하냐? 맞아, 틀려. 심지어 수렴값이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0. 왜? 급수가 뭔진 모르지만 수렴을 했다고 하니 일반항은 반드시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따라서 답은 니은 그리고 미음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등비급수와 도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칠판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적분에 도형이 나오는 유형이 지금 크게 보면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펼치신 등비급수와 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분 단원 들어가서 삼각함수의 극한의 도형의 활용 이런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방금 배운 기본 개념, 이 등비급수라는 개념을 도형 문제랑 결합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고 삼각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거를 또 도형에 결합시켜서 출제를 할 수가 있어. 그런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요 유형이 과거라는 건 내가 수능 칠 때에서 한 17년도까지는 언제나 미적분 친구들의 중요한 유형이었고 난이도도 매우 어려웠어. 그런데 우리 이번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선택 과목의 수능이 몇 개야? 8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 8개 중에서 3개만 4점짜리라고 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그 4점짜리에는 당연히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나눠낼 건데 진짜 중요한 굵직한 테마를 출제를 했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등비급수라는 개념이 메인인 게 아니라 도형이 메인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의 극한보다는 도형 쪽이 더 메인이었어. 그러다 보니 아니 어차피 수 1에도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 도형 파트 따로 있지 않냐. 그리고 기하라는 선택 과목은 과목 전체가 다 도형이지 않냐. 근데 미적분에서까지 또 도형을 내면 수원에 나왔던 게 또 나오는 느낌도 들 플러스 3개밖에 없는 4점짜리 중에 하나를 도형으로 활용해버리면 진짜 중요한 미분에서 그래프 그리기, 적분해가지고 함수 관찰하기 등을 낼 칸이 없어지다 보니 점점 시간이 거듭되어 오면서 최근 5년간 요 2개의 유형이 평가원에서 점점 줄어들었고 실제로 작년 6구 수능에서는 이 2개의 유형이 단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었어. 간혹 7월이나 10월처럼 교육청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그래서요 지금 이 부분을 내가 지금부터 수업을 하면 개념 수업할 건 없어요. 오로지 도형에 대한 수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중학교 때 배운 도형부터 다 복습이 돼야 되고 수원, 삼각함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정확히 다 알아야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오히려 미적분 수업이 아니라 도형 수업처럼 돼버려. 근데 아직까진 당연히 6구평 올해 건 안 봤지만 작년까지의 기조로는 얘네들의 힘을 분명히 빼고 있어. 그래서요 이번 겨울방학 수업에서는 이런 도형과 결합된 유형을 빼고 수업할 거예요. 그럼 언제 할 거냐? 일단 학기 중에 한번 해야 돼. 왜? 내신은 그런 거 가리지 않죠. 내신에서는 내기 굉장히 좋은 유형이니까 여전히 과거 기출문제 갖고 출제 또 하시겠지. 학교에서 언급이 특별히 안 냅니다라고 하지 않는 한 학기 중 가서 한번 들여다볼 거고 그 다음에 6월 평가 같은 거 평가원 모의고 쳤을 때 다시 한번 이 유형이 살아났다. 그럼 그때 더 깊이 어려운 얘기까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겨울방학 때 우리 9번밖에 수업도 없기도 해서요. 이 부분은 일부러 제외하겠습니다. 내용이 미적분 내용보다 도형이 더 메인이라서 뭐 갑자기 뭐야 이거 수원 도형 파트야? 뭐 기하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서 일부러 뺄 거야. 그래서 46페이지에 있는 등비급수와 도형 부분은 수업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뭐 혹시 읽어보고 문제 풀어본다 하면 풀어봐도 돼요. 근데 뒤에 있는 26, 7, 8은 제가 제외를 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제외하는 이유가 뭐였다라는 건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그럼 급수가 끝이 나네요.